2024년 7월 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욕먹는 방송 돈다방 미쓰리입니다. 네. 저는 주식시장에서 조작과 왜곡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나 여러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조작과 왜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A라는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46억 영업이익 달성, 흑자 전환 뭐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매매하는 그 매매 스타일이 뭐가 유행을 했었었냐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들을 쭉 체크하고 그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오히려 그 실적으로 인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매매가 유행이었었던 적이 있었고요. 특히 포인트는 뭐였냐면 적자였다가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의 인기가 폭발적이었을 때였습니다. 그 매매가 유행하던 당시 A라는 기업이 46억 영업이익 달성, 흑자 전환 이렇게 공시가 딱 뜨잖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와, 저 기업 장사 되게 잘했다. 흑자 전환했네? 그러면 다음 분기에는 더 잘할 수 있겠네? 이런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공시를 보고 매수를 하고 그 종목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대략 1시간 뒤에 정정 공시를 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빼먹었네요. 이따위 장난을 쳤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6억 영업이익 달성 흑자 전환이 아니라 적자를 기록했고 만약에 전분기에도 적자였다면 적자가 더 확대됐거나 뭐 그랬던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주가가 쫙 빠집니다. 그러면 흑자 전환이라는 거를 믿고 들어갔던 개인들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이면, 한두 번이면, 그래, 뭐 공시도 더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럴 수 있지라고 할 텐데 그러한 수작질이 너무나 자주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저는 최근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 근무하면서 이제 한참 그냥 깝치고 그냥 이런 매매 저런 매매 막 그냥 남발하고 다녔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훨씬 뭐 감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보완됐다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전에 그 임성근 사단장 관련돼서 그 카톡이 공개됐잖아요. 거기 이제 삼부라는 단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직업병이 발송이 된 거죠. 직업병이 이제 발작 버튼이 눌려져가지고 삼부 토건인가? 라는 직감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삼부 토건하면 김건희를 떠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하면 김건희가 떠올라요. 그런데 또 저렇게 노골적으로 에이 설마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진짜 그 삼부가 그 삼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가 조작을 해본 경력자로서 그 어떤 재료 발표의 아주 묘한 타이밍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 했네 했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그 윤석열이 산유국 타령했을 때 6월 6일 현충일 날 그 액트지오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6월 7일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6월 5일 날
주가가 쭉 빠졌거든요. 관련주가. 그러면 6월 6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 6월 6일 현충일 날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별 주식시장에 영향이 없으니까 6월 7일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개인들이 우르르 들어가서 마지막에 약간 설거지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제가 그렇게 지적했던 것처럼 분명히 삼부토건을 보면서 요거 손을 탔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전히 이 종목들은 조작과 왜곡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종목들도 그런데 여러분, 경제는 안 그렇겠냐고요. 경제는 되게 막 건전한데 종목들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같거든요. 자,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주식시장을 흔들어대고 여러분들을 흔들어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 자, 일단 7월 3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은 미국 독립기념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7월 3일 수요일은 반장만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폐장을 했다고 하죠. 다우지수가 0.06% 하락, S&P 500이 0.51% 상승, 나스닥이 0.88% 상승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나스닥이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번을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주식시장이 고질인지 저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서 발표한 6월달 민간 부분 고용 전월 대비 15만 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 16만 3천 명보다도 적었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부진했고, 대략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도 많이 나올 때는 20만 명도 나오고 하는데 일단 지금 미국 고용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죠. 자,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월 4일 목요일 주식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하루 일찍 수요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4천 명 증가해서 23만 8천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한 달,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20만 명, 21만 명 정도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24만 명 혹은 23만 명 후반대,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거는 확실하죠. 대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얘네 기준선이 30만 건이거든요. 대신 우리는 증가 폭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단계 정도 레벨업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추세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30만 건 미만이기 때문에 큰 우려되는 부분은 아니다. 즉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 고용 쪽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들을 봤을 때 4주 연속 쭉 정리해 놓은 지표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평균을 만들어 봤더니 23만 8,500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약 전주 대비 2,250명 정도 증가된 수준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전보다는 좀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한 발 더 나갑니다. 설레발 치는 거죠. 자, 고용이 식었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따위로 지금 설레발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ISM 6월달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5월달에 53.8이었는데 6월달에 48.8로 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 PMI 지표의 기준은 50이거든요. 그러면 5월달까지만 해도 53.8을 기록해서 경기 확장 위에 있었는데, 기준선 50 위에 있었는데 한 달 만에 기준선 50을 이탈하면서 48.8까지 떨어졌습니다. 시장 예상치도 5월 달에 기록했던 53.8보다는 둔화될 거라고는 봤지만 52.6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 52.6보다도 부진한 48.8로 마감했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서비스 PMI 지표는 55.3이라는 성적표를 내놓으면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서 발표하는 6월달 감원 계획인데요. 전월 대비 23.6%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아요. 자, 기업들의 감원 계획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감원 계획이 전월보다 23.6%나 감소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서 기업들이 감원을 안 하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감원 계획이 증가되면 아이고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감원 계획이 늘어나네? 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원 계획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굳이 기업들이 감원을 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괜찮네라는 답을 해야 되는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장은 민간 지표의 부정확성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경제가 좋다고 해도 지랄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왜?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금리 인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줄었어? 하면서 막 미국 경제 좋다는 거야? 아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이 경제 지표를 민간 지표라고 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구구 방송을 하도 보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음모론 같은 거 제시하는 거 그거 믿는 거와 흡사한 건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이상하게요. 전 세계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미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직이 미쳤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좀 이상해요. 자, 연준 위원들 발언 중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는 중립금리의 가치는 언제나 매우 불확실하게 여겨졌지만 중립금리가 대폭 상승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두 가지 중요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72.6%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6월달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증가되고 있고 미국 경제 안 좋네? 가만있어 봐. 근데 왜 감원 계획이 줄어들었어? 이거 미국 경제 좋다는 거야? 아니야. 이거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 이 지랄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한 고용 지표를 보고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2%가 넘어갔습니다. 금리 동결 확률이 27.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은요. 자,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 확률 99.9를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경제 지표를 민간 지표라고 왜곡해버리고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좋아라 하는 약간 좀 이상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2,800포인트 갈 수 있다. 계속 시도할 것이다. 지금 뭐 환율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인도 사지만 무엇보다 지금 오늘 주식시장을 이끄는 녀석들은 기관입니다. 삼성전자가 3% 올라요. 3%.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2,800포인트 넘어갈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 반장이 있었고 휴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특히 제가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종종 하죠. 뉴욕 증시가 쉬는 그 기간 동안 우리만의 플레이를 뛰자, 우리만의 놀이터를 만들자, 뭐 이런 것처럼 이번 주는 그냥 2,800포인트를 만들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던 주식시장이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2,800포인트 시도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는다. 물론 뭐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2,850포인트까지 가서 이제 한 50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2,900포인트가 손 닿을 듯이 막 이렇게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냥 이번 주는요.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반기를 맞이하는 첫 번째 주고 뭐 삼성전자 어닝 시즌 발표도 있고 뉴욕 증시도 휴장이고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목숨을 거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부정적인 경제 지표를 보면서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올해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주식시장에 상당히 변동성을 만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 재선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지난번 5월 1일 날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부진하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다음 날 부진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고,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증시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계속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뭐 인지 능력이 뭐 퇴화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미국 대통령의 나이가 너무 많다. 근데 거기다가 감기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임기까지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정도의 걱정이 되고, 그리고 다시 재선이 됐을 때 또 5년이란 시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날 골드만삭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130bp는 올려야 할 것이다. 라는 세상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 130포인트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최소한 25bp씩 5번을 인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트럼프 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TV 토론회를 보고 너무 못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을 본 국민들이 조 바이든은 안 되겠네. 그래, 그래도 젊은 트럼프가 낫지 하고 트럼프에다 몰리니까 민주당은 갑자기 처음엔 부정했던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분위기로 막 가려고 하고 있고, 대형 투자 은행들은 니네 만약에 트럼프 뽑으면은 니네가 원하는 금리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는요. 2024년도 하반기 첫 번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잘 스타트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6월 28일 날 왜 뉴욕 증시 상승 마감 못했는지,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 마감 못했습니다. 미국이 상승 마감할 줄 알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까지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부진한 민간 고용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희망을 얻었고, 미국 휴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믿고 상승하고 있고, 2024년도 하반기 첫 스타트를 멋있게 끊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왜 새해가 되면 어떤 다이어트든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으쌰 하자 이런 그런 마음을 연초에 먹는 것처럼 이번 주는 충분히 이럴 증시가 예상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2800포인트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2850에 와 있다고 당장 2900을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 지금 유동성 장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근 들어서 2008년도 때와 비교를 많이 해드리는데요. 그때 유동성은 적립식 펀드라는 제목으로 개인들의 코 묻은 돈을 모아서 기관들 주머니 두툼하게 해서 기관들이 빵빵해진 총알을 시장에다가 쏘아버리는 바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티끌 모아 태산돼서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올해는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증시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어제 제가 새날방송에서 그 부동산 PF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드렸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걱정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걱정스러운데 2800포인트 넘어갔다고 좋다고 하는 투자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이 경제를 선행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지금 그런 말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나 여지가 있었다. 다만 흥분하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월 6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 과연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 부진하겠죠. 그 부진한 거 가지고 또 좋다고 포장하겠죠. 내일 또 뉴욕 증시 마감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제가 워낙 이 주식 바닥에서 이런 케이스로 많이 당했던 피해자이자 경험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주식 미쓰리가 빠진다 그래서 안 사고 현금 받고 있는데 올라가 버려서 혼란스러워라고 생각하신다면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만 올라가는 거지 다른 종목들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 보고 괜히 쓸데없이 흥분하지 마시고, 시장이 고질인지 저질인지 그 시장의 색깔을, 시장의 질을 따지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